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아침 조식은 여기서 조식 있고요. 커피 있죠? 네네. 좀 무제한 서비스거든요. 네. 빼서 드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세탁실 건조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무료예요. 세제도 있어요. 오고. 라라라라. 오, 씨뷰예요, 씨뷰. 간신히 보입니다. 저기 너머로. 뭐, 한 요 정도. 근데 제가 여기를 예약을 한 게 대부분의 모텔이 뭐 러브 호텔 그런 느낌? 근데 여기는 좀 가족적인 그리고 관광, 비즈니스 뭐 요런 느낌의 브라운도트 체인점이고요. 막 엄청난 조식까지는 아니고 정말 간단한 뭐 커피랑 뭐 갤런 후라이 뭐 한 요 정도였나? 빵이랑 네, 뭐 토스트? 이 정도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식특파거리 오늘이 그 사천 전어축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딱 맞춰서 도착을 했어요. 2박 3일인가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삼천포 전어축제 축제 안내도 먼저 보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잘 모르겠네. 일단 가보죠. 이번 축제 같이 먹을 거.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네. 다 있어. 쓱 한번 먼저 돌려보고 맨손 잡기 이런 게 한다 그랬는데 일단 거기 먼저 가봐야겠어. 많이 잡았는데 지금. 소리가 나온 대로 가야겠죠. 스트레칭 좀 하세요. 스트레칭 몸 좀 벌써 목 한번 돌리고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 네, 볼륨 좀 올려내서 그래. 아이 어머니 허리 잘 돌아가네. 허리. 아이 어머니 아이 좀 넘었는데. 자 박수 박수 점핑 점핑 자 자 잡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벌써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가족을 보고 기념사진 촬영. 가족 어디 있어요? 가족 보고 V 하고 있어요. V 가족 보고 V 준비 출발. 하나 죽어가시는데? 아 좋습니다. 아이고 예 열정이 대단합니다. 와. 우리 따님이야? 딸? 누구야? 조카? 잘하네. 누구야? 이름 모르겠다. 야, 저 우리 안경 쓰신 어머니 잘하시네. 야, 자세가 뭐냐, 자세가. 앉아갖고. 아이고,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자, 시원한 불 속에서 이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맨손 전어잡기. 자, 전어도 잡고, 우리 가족이 행복도 잡고, 추억도 잡고. 자, 6마리 다 잡으신 분들은 개장해주세요. 또 있다, 밑에 또 있다. 생각보다 정원어가 많이 없네. 5, 4, 3, 2, 1, 컴온! 자, 수고했어요. 전어가 많이 없어요. 지금 다 걷어가가지고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아까 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전어를 둥 떠 있는 거를 걷어가시길래 그 기절한 전어를 걷어가서 활동성 있는 거로 교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젊은 스태프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는 전어를 그냥 몰래 무단으로 수거해 가시는 정신없을 때 뭐 아무튼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벤트로 뭐 추첨도 하는 것 같고요. 숙취해소제랑 진로에서 협찬해가지고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무슨 공연 같은 거를 하고 그런가 봐요. 저녁에 딱 세팅을 해놨네요. 전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뭐 저녁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고 전어 잡는 거 구경했고 전어 한 사발이를 해야 되나. 이게 말로만 듣던 전어구이인가 봐요. 막 소금 팍팍 튀네. 전어 회랑 전어 무침, 전어 구이 이거 한 2만원 정도?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출출하면은 맛을 볼 수도 있고 전어 축제니까 전어를 먹어보긴 해야겠죠? 전어라는 생선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근데 부스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가격은 다 통일이에요. 가격은 통일이고 제공하는 횟집만 달라. 아마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횟집에서 이쪽 부스에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다 똑같아가지고 아마 구성도 똑같겠죠? 대동소이 뭐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뭐 어디는 뭐 3마리죠, 어디는 4마리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뭐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뭐 맛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브 공연 같은 거 하고. 아니 아까 전어 물속에 카메라를 넣어봤는데 솔직히 조금 쫄렸어. 물에 넣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이쪽을 보면은 저기 제방이 인공적으로 저렇게 네모나게 쭉 돼 있죠. 네모난 돌이 부스 밑에. 네, 거기가 매립지인가봐요. 팔포 매립지라고. 네, 이쪽을 매립해가지고 땅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딱 봐도 인공적인 네모난 네모 정사각형의 돌이 저렇게 있죠. 그에 비해서 이쪽에 한국의 보통은 자연석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파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일반적인데 삼천포 아가씨 동상이 있는데 삼천포 아가씨 음악이 계속 나오네.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팔포 메리지 근처에 노산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산책 슬슬 걷다가 바다 한번 쭉 보고. 바다를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그것도 남해를 왔는데 남해면은 마지막이 거의 20살 때 전국 일주 했을 때 여수 이쪽 왔을 때 남해 바다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을 한 2번인가 갔었는데 언제 간지 기억이 안 나네. 덕재산 문학관이라고 나와요. 삼천포 사천 지역에 뭐 유명한 문학시 뭐 그런 분이겠죠? 우리 고장이 낳은 시인. 와, 되게 크네요. 되게 잘 돼 있네. 건물만 봐도 알겠어. 굉장히 공을 좀 들였어요. 원래 예상으로 훨씬 작은 규모일 것 같았었는데 입장 마감이 5시 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딱 5시네. 5분이시구나.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여기
에어컨 셀 겸 해가지고 한번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네. 일대기 1930년도부터 이렇게 뭐 시집이랑 돌아가신 게 2000년도 97년 투병 끝에 그래서가지고 뭐 자료가 꽤 많아요. 이런 막 비디오, 영상 자료도 있고 뭐 사진도 컬러 사진도 막 있고 부부명부답 완전 최근이잖아요. 그럼 박목월 시인은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박재상 시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시가 유명한지를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다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기억이 없어. 아니 박목월 씨 알고 그 다음에 조은래 이분도 알고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어떤 유명한 독보적인 시가 딱 있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대표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나보기가 역겨워 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 뭐 김소월이다 뭐 이렇게 대표 그런 게 있는데 수정가 이게 그런 유명한 시 같은데 수정가 그 대표적인 시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땀도 좀 식히고 바둑을 좋아하셨나요? 뭐 바둑 두는 사진 이런 게 많네. 조은영 부단과도 뭐 친분 있으시고 여기까지 얼마예요? 4,000원이요. 4,000원이요? 뭐 계좌이체 예, 뭘로 드릴까요? 콜라로 주세요. 오랜만에 블랙가 먹고 싶었어. 20년 만인가. 이미 많이 녹았다. 김 빠진 콜라 맛. 근데 4,000원이잖아. 좀 너무한 거 아이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거 그거네. 독박2에서 나온 거. 예, 춤추는 로봇. 뭐 조그맣게 지방 축제 이런데 이런 게 꼭 있죠. 왔다 바이킹 미쳤다. 바이킹 각도 보소. 이거 애들이 타도 되는 거야? 에이드 티브볼 여기 들어가서 노는 건가 봐요. 물에 뭐야? 왜? 물 상태 싫어요? 매미가 다 수정되고 매미 무덤인데. 가볍게 몸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공기를 태우고 있네요. 6시부터 무료 시식회 6시에 시작을 한다고 스케줄 잡혀 있는데 58분인데 줄이 벌써 한 50명은 줄을 서은 것 같아. 여기 중앙무대에서는 노래자랑 대회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왜 못 간다. 내일 저녁 6시부터 축제 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하는데 당일 물량 수진씨 뭐 당일 끝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어회를 뭐 한 반마리? 한 마리? 뭐 1인당 전어 한 마리씩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줄이 엄청 길고 그리고 한 8시부터 여기에서
메인 무대에서 난타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벌써 세팅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앞쪽에는 벌써 자리가 8시부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시 됐는데 많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네요. 용궁 수산시장 생선 비린내가 입구부터 확 나오네요. 여기 화로회 시장이라서 다 생선들이 살아있네. 돌돔이랑 광어랑 전어. 여기는 건어물 이쪽 있고 화로시장이라고 해주고 네 마음껏 찍으래. 대박 엄청 크네. 놀래미 돌돔 쥐치 바로 뒤에 어선이 이렇게 있네. 쥐치 맛있지. 저는 쥐치를 좋아해요. 아니 나중에 시간 나면은 천천히 먹기로 하고. 어선이 이렇게 있네. 이쪽 라인이 다 용궁수산시장. 화로회 센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용궁수산시장으로 호객행기도 하시고 요 그 배 몰고 나가면 그 뭐냐 폭삭 속았수다 관식이배 그런 느낌이죠. 바로 센터에서 고기 사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식당 같은 게 있겠죠? 그럼 뭐 상차림 비용에서 없지 않을까. 아 여기도 있구나 하라고. 진짜 맛있겠다. 그 아까 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몇 명 봤는데 외국인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전혀 예상 못했어. 여기까지 내려오네. 여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 관광객, 그 백인 남자들 3-4명 관광 와가지고 축제 돌아다니고 이런 걸 봤는데 그 백인 외국인 친구들을 이런 수산시장에서 막 물고기 살아있는 거 전시해놓고 이런 거를 되게 좀 신기해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문화체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외국에서 수산시장이나 뭐 팜마켓이나 살아있는 물고기를 전시하는 수족관을 그렇게 전시하는 경우는 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쪽 제가 살았었는데 거기에 시장에서도 거의 죽고기만 이렇게 좀 잘 전시해 놓지 살아있는 거를 수족관 해놓고 그런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는 뭐 이런 거 조금 신기한 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5,000원, 4만원, 25,000원 해라, 25,000원만 살게, 4만원 해라. 밥을 먹고 와서 이렇게 흥정을 하시네. 저쪽에 갔으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수산시장 바로 뒤에는 이 어부들의 배, 선착장, 여기 항구, 근데 이쪽에 있고 완전 다 어선이죠. 있는 게 다 아침 일찍 조업 나갔다가 들어오셨나봐요. 갈매기 또 샀어. 내려놨어. 역시 갈매기 똥 직관을 해버렸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맞은편에도 이렇게 건어물 가게들이 전어회 하나 주세요. 네, 거리가 가까워서 오토바이는 호텔에 대놓고
걸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무료 주식회로 가봤는데 30분 만에 다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사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한 마리 양을 봤거든요. 또 세 마리 딱 그 느낌. 한 마리 양을 아까 직접 써는 거를 봤기 때문에 회를 막 엄청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뭐 그렇진 않고 그냥 평균 정도? 전어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전어 봤는데 뼈까지 다 썰어버린 거예요. 새꼬시 스타일로 고추 하나, 마늘 한 개만. 아주 혼자 먹기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2만원 치고는 원래 보통 가을에 뭐 가을 전어, 전어 굽는 냄새 뭐 이런 게 유명한데 지금 가을도 아니고 전어 굽는 냄새를 아까 엄청 맡았는데 고등어 굽는 냄새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 맛이랑 뭐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회로 되게 오랜만에 먹기도 하고 마늘 하나, 고추 하나 이렇게 아까 체크인할 때 루프탑이 있다고 알려주시던데 6층에 루프탑인데요. 바로 벽면에 달 조명. 요거는 자주 봤었죠. 그 옛날에 이 달 조명 있는 방콕 루프탑에서 못 갔다를 자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익숙한 달 조명 그리고 루프탑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까 그 행사하는데 축제하는데 루프탑이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쪽 건너편이 바다라서 바닷바람이 불어오네요. 여기서 조식을 먹을 수 있고 계란과일이랑 토스트 이런 간단한 과일, 시리얼 이 정도 간단한 조식을 먹을 수 있네요. 렌즈랑 커피 하나만. 끝에 보이는 곳이 남일대 해수욕장이고요.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서 오면은 암석지대. 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코끼리 바위를 보러 갑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살 때 이런 해안선 자주 와가지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이런 데서 물질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처에 뭐 전복도 따고 썰물 되면은 물이 빠질 때 못 빠져나간 문어 같은 거 잡고 여기 전복도 있네. 이거 전복 껍데기 조그만 거 호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물고기 조그만 거 치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갯강구 뭐 작은 개들 이런 거 되게 많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길이 없네. 지금 밀물 타임인가? 코끼리 바위를 보러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요게 코끼리 바위인가 봐요. 지금 이 각도상으로는 여기밖에 안 보이네. 이 코끼리 바위가 여기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쭉 이 암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바위라는 게 바람의 풍화작용이나 파도 침식작용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돌의 암석의 약한 부분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셔지는 건데 그래서 단단한 부분만 한쪽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코끼리 코같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도 엄청 많긴 하죠. 이렇게 생기는 게 그냥 이렇게 생기면은 모두 다 코끼리 바위다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것도 막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삿갓조개 같은 거 따서 먹기도 하고 홍합도 있고 남해안이라 그런가 물이 많이 차갑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바닷물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운 좋게 한 마리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못 빠져나고 남은 게 이렇게 막 치어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안 보이나? 이렇게 집게 달린 새우 같은 거 여기 물에 넣어볼까? 이게 찍힐라나?
바다를 온 게 진짜 워낙 오랜만이라서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서 여기에서 뭐 그냥 뭐 물고기 구경하고 잡고 뭐 이렇게 1시간도 놀 수 있어요, 혼자. 아, 여기가 지금 썰물 타임을 맞춰서 왔으면은 요 길을 넘어가가지고 여기 암석 위에서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건데 그냥 되는 대로 와가지고 코끼리 바위는 근데 요거 말고는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래도 그렇게 저기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걸어 오려면 뭐 한 500m, 1km는 걸어야 돼가지고 소라게 숨었어. 내가 다가오니까 숨었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도망가. 오! 엄청 빠르네. 밀물 타임인가 봐요, 지금. 원래 요 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바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세졌고 여기 길이 다 없어졌어.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가야겠다. 뉴질랜드 살 때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집 하우스 렌트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그 친구들이랑 뭐 바다가 가까우니까 자주 가가지고 물질해서 자급자족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에도 갯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조개 캐가지고 먹기도 하고 요리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는 요런 바다는 좀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암석이 있는 바다는 해수욕장으로 가봐야겠어요. 남일대 해수욕장 바로 앞인데요. 저기 최치원, 이렇게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면은 쭉 여기 최치원 선생님이 왜 계시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전에 신라시대 때 최치원 쌤이 푸른 바다와 해안 백사장 주변 경치에 감탄해서 이곳을 남일대라고 명명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정읍의 무성서원을 갔다 왔는데, 그 무성서원이 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을 기리는 서원이었죠. 네, 사당. 그쪽을 갔다 왔는데 딱 여기 남일대를 왔는데 여기도 최치원 쌤이 무언가 하셨네요. 그럼 이제 남일대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구름이 너무 많아서 해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네요. 뭐 오히려 좋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뭐 하는 게 좀 너무 어색해서 이왕 온 만큼 몸은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앞에는 여기 보시면은 몇 분도 계시고 보트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저 위에는 짚라인 있는 것 같고, 여기 남일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언덕 올라가면 여기 짚라인을 타고 쭉 내려와서 요 남일대 해수욕장 여기 끝에서 떨어지네요. 짚라인 떨어지는데 저기 전망대가 있고, 요 건너편에 등대도 보이고, 물놀이하기 괜찮은 수온인데 물이 생각보다 깨끗하진 않고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 여기 남일대 해수욕장 옆에 코끼리 바위 가는 길이라고 쭉 있고, 에코라인, 짚라인이라고 있는데 1박 2일에서 또 와서 찍었었나 보네. 짚라인을 타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고 하시네요. 일반인 한 8,000원? 짚라인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8,000원이면 가격이 괜찮죠.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한다고 해가지고 주말에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조금 찾아봤을 때는 주말에만 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무튼 주말에 다시 와보는 걸로. 여기 최치원 쌤 옆에 정자 같은 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남일대 해수욕장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바닷바람이 와 완전 직방으로 불어와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좋네요. 집널 전망대라는 곳에 가볼 건데요. 항만 옆에 조금 외딴 곳에 위치해 있네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들려보기로 갑자기 이렇게 집널 전망대 산을 타야 되죠. 엘리베이터 있는 전망대가 그립네요. 이렇게 집널 전망대 가는 길.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소를 해 놓으신 건지 여기 배수로에 밤이 이렇게 완전 지뢰밭처럼 이게 이제 밤나무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왼쪽에 요게 다 밤나무 라인인가 봐요. 그래서 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휴 가자 5분 10분 정도 올라오면은 전망대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와 사람 많았네요 예전에는. 그런데 또 갑자기 보면은 간첩 침투 지역 남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간첩이 침투를 했다네요. 미친 거 아니야?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고 여기 건물 많은 데가 삼천포항 쪽이죠. 네, 여기가 이렇게 만원경이 딱 한 개가 있네요. 이게 나오나? 이렇게 각도를 좀 잘 맞춰서 하면은 오 보인다 보여. 여기 빨간 등대 보이고 찍히긴 찍히네. 케이블카 움직이죠.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이는데 렌즈라서 보면은 케이블카 끝나고 사천아이가 딱 보이네요. 관람차 나중에 가려고 합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네, 나중에 가보기로 끝. 청랄공원에 왔습니다. 작은 공원인데 산 위에 여기 포토존인가 보네. 바람 시원하다. 저기 이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죠. 산책로를 따라서 여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여기는 카페인 것 같고 여기를 먼저 올라가 볼까. 풍차죠, 풍차. 건물 외형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가봐야죠. 오, 이렇게 삼천포 지역 한눈에 보이네요. 정원을 아주 각 잡고 힘줘서 갖고 놓으셨다고 그러고요. 돌길 있는 데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정원이. 사천아이 케이블카 사천대교. 뭐야, 갑자기 풍차가 돌아가네요. 풍차 맞은편으로 전망대가 또 있어요. 조금 더 바다랑 가까운. 여기 가는 길인데 갑자기 이렇게 쥐치도감? 삼천포에서 쥐치가 많이 잡히나요? 제가 회 중에 쥐치를 가장 좋아해요. 쥐포도 당연히 좋아하고 쥐치가 가장 저는 맛있더라고요. 쥐포 만드는 법도 나오고 삼천포에서 쥐치가 많이 나오나 봐요. 쥐포, 쥐치 이런 게 삼천포 특산물이었네요. 와 이거 처음 알았네. 옛날에 삼천포에서 쥐치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말려서 쥐포로 많이 먹었다. 쥐치가 많이 잡히면은 그러면은 뭐 쥐치나 쥐포나 좀 저렴한 게 인지상정 아닌가? 기회가 되면은 삼천포 쥐치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 삼천포 항구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신항도 보이고 반대편에는 사천아이랑 케이블카 사천대교, 여기 건너편에는 여기가 각산이죠. 오 무섭다. 꽤 높아. 작은 산을 올라온 거라 가지고 동산 요 정도인데 그 전에도 느낀 건데 여기가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도 되게 많고 근데 생각보다 갈매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새우깡 사가지고 갈매기 밥도 좀 주고 싶고 그랬는데 갈매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여기가 전망대가 바다 쪽으로 쭉 나와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네요. 바닷바람이 좀 멍 때리고 5분 10분째 계속 바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뭐야 막 끽끽거리고 막 무섭다. 윤슬 막 반짝반짝하고 섬 앞에 나무가지로 쭈쭈쭈쭈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저게 죽방염이라고 전통 어업 방식으로 밀물 썰물 이용해서 그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잡으면은 그물로 잡는 것보다 멸치가 덜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맛이 조금 더 좋다고. 그래서 죽방멸치라고 유명하죠. 동해물과 죽방멸치라고
장애물과 죽방멸치에 그 죽방멸치네요. 그렇게 죽방염 해가지고 어업 방식으로 물고기 잡는 뭐 그런 체험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했을 건데 그런 게 찾아보니까 있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 대방진 굴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좀 작네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옛날에 임진왜란 시절에 신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여기에다가 숨겨 놓으려고 안 보이게, 그래서 이쪽이 바다, 이쪽에 대놓으면은 정박해 놓으면은 보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딱 요만큼 거북선을 숨겨 놓으려고 여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라고 하네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와우, 뭐야, 애가 막 이렇게 여기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딱 사이즈가 잡아서 튀겨 먹으면 꽃게랑 각이죠.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거북선 뭐 한 대 정도 들어갈 사이즈로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항구인데, 여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좀 고여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이쪽으로 올수록 훨씬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 또 거북선에 여기다가 정박을 해놓으면은 막 굴이나 뭐 따개비나 이런 게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게 안 달라붙게 여기다가 막 민물을 엄청 채워놨다고 해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민물은 여기서 또 막 밀어넣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중화가 되니까, 그래서 굴이나 뭐 따개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달라붙게 했다고 하네요. 아라라라, 뭐야, 아라라라라라, 미래의 꿈나무들, 라라라라라라. 미래의 꿈나무 초딩들, 잼민이들 욕을 엄청 하네요. 저 나이 때는 그럴 때죠. 저쪽에 뭔가 물질 하시는 분, 물질인가? 바닷속에서 뭘 줍고 계시네. 여기 삼천포 이쪽 지역이 바다가 계속 거의 잔잔하네요. 여기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된 곳이라 그런지 이렇게 동상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동상이 항상 바다를 경계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전거로 폭주 뛰던 잼민이 삼총사 이쪽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러 왔네요. 아, 여기가 지금 몇 분이 계신데 다 낚시하시는 분이구나, 방파제에서. 저도 일단 간이 낚싯대로 가져오긴 해봤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낚시할 타임이 나오면은 해볼까 해가지고 낚싯대를 챙겨오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 친구들은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조사님들 뭐 잡으신 것 같은데 감생이 새끼를 잡으셨네요. 한 20cm 정도 되는 감생이, 감성동. 여기서 뭐가 잡힌가 봐요. 사다리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이 정도면 할만하지. 페트로포트는 좀 위험한데 이 정도는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등대 밑에서 뭐 이런 게 낭만이죠. 저도 이런 거를 하려고 낚싯대는 뭐 급하게 구입해가지고 챙겨 오긴 했는데 낚시할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호주랑 뉴질랜드 살 때 대부분 도시는 다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바로 낚시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참돔이랑 고등어 같은 게 거의 항상 나와가지고 뭐 광어 이런 것도 나오고 잡자마자 바로 회쳐 먹고 호밥 만들어 먹고 회덮밥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해외 생활을 할 때는 낚시를 항상 다녔는데 한국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분들이 뭘 줍고 계시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뭘 줍고 계시는데 바지락 같은데요. 뭐 애들이나? 네, 안녕하세요.
뭐 죽고 있네. 애들인데 뭐 바지락 죽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물이 좀 아이 물이 여기는 남을 때보다 좀 더 찬 것 같아. 여기서 뭘 죽고 있지? 이게 다 돌바닥이라 뭐가 많나? 여기서 저쪽에 건너편에 사천아이 있고 아쿠아리움도 저기 있고 여기가 각산인데 저 끝까지 케이블카가 쭉 각산까지 올라갑니다. 슬기로운 어촌 생활이죠. 삼천포 중앙시장에 왔는데요. 아니 오늘 5일장이 맞는 건가?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뭔가 간식거리 살 게 있으면 살까 했는데 장날이 맞는 건가? 역시 어촌이다 보니까 화로 시장에 화로가 좀 있네요. 어촌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단 것 같은데? 장날을 맞춰오긴 했는데 시장이 우물정자로 생겼네요. 그래서 길은 되게 쉽고 바닥이나 이런 것도 천장도 있고 뭐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네요. 내려놓게 한 바퀴 도니까 끝났어. 무지개 해안도로를 왔는데요. 저 건너편에는 사천대교가 있고요. 이렇게 안전석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놓고 해안도로에 구경하면서 갈 수 있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안도로에 무지개 색깔로 주도로 여기 뭐 차도 별로 없고 시속 30km 구간이고 거북선 최초 출전지 사천회전.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여기에 놓으셨구나. 여기가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방금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내려오다가 그늘막 같은 거를 긁어버렸네요. 반으로 접혀버렸어. 매표소 직원분들이 갑자기 바빠지셨네. 일단 항공우주박물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이게 두 개가 붙어있네. 대통령 전용기? 와, 오늘 완전 땡볕인데 관람객이 그래도 꽤 있네요. 이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뭐 실제 탱크인지는 모르겠어요. 뱅기랑 전체가 페인트가 너무 덕지덕지. 이게 진짜 사용을 했던 건가 모형인가, 너무 좀 모형같이 생겼네요. 아유 벌이 괜히 벌 조심 써있던 게 아니었어. 말벌 엄청 크네. 막 이렇게 페인트를 엄청나게 덕지덕지 막 발라놓는데 그래서 모형같이 생겼어요. 대부분 진짜 페인트가 완전 떡칠이 돼 있어. 이렇게 뭐 보수 작업이신가. 웰컴 투 농막골 썼던 비행기. 아이고 더워라. 이쪽으로 빨리 들어온 이유가 있죠. 바로 에어컨. 아우 더워라. 여름에는 이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데를 이동을 하면 바로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 보통 건물에 에어컨이 항상 빵빵하게 켜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쾌적하죠. 양력 설명을 성층권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요즘에는 한국 지방에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을 주로 다녔어가지고 인공위성까지 비행기를 많이 탔죠.
여기 있네. 요건 최초의 우주인 희대의 먹튀.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죠. 뭐 그래가지고 희대의 먹튀라고. 저분이 아마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가셨나 그럴 건데 저거 한번 타고. 와, 옛날 대검. 뭐 그 아까 밖에서 봤던 것도 그렇고 이 옛날 무기들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네요. 뭐 콜 오브 듀티나 1, 2차 세계대전 기반으로 하는 배경으로 하는 게임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게임의 고증이 꽤나 잘 돼 있어서 좀 익숙하네요. 사이드카. 옛날 소총들. 오토바이 부대가 있었어. 단합. 군대에서 썼던 게 많이 보이네요. 뭐 얘기 들었던 게 제가 군대에서 보급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관리하고 뭐 창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다 이런 거 군대에서 제가 현역 때 쓰던 거 그때 막 얘기 들은 게 막 6.25 때 만들었던 거를 아직도 쓴다니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보급병이니까 항상 새 거 들어오면은 새 거로 항상 교체해서 쓰긴 했는데 개인 장구류가 저희 대대장님보다 제가 더 좋았어요. 저는 항상 새삥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보급병의 특권이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뭐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대대 보급병이었는데 저희 대대가 그 보급품들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연등까지 하면서 야근으로 그 컴퓨터로 전산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 전산 처리를 보통 제대로 안 하고 선임들이 막 전역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막 자꾸 쌓여가지고 처리 안 한 게 그래서 보급품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뭐 연등하면서 처리하고 일부러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보급품이 그래도 새 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쯤에는 거의 다 새 보급품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뭐 후임들도. 이건 좀 사다 주세요. 에어포스 B6. 이거 뭐 게임에서 많이 봤죠. 뭐 이런 좀 큰 비행기들은 안을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거는 계단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거 들어가 볼 수 있다니까.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전시대가 있구나. 의자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종석 같은 거.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조종석 같은 거 이런 데를 앉아볼 수 있거나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부가 원래 예전에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아, 이거 완전 찜통인데? 오, 크긴 크네. 와, 바퀴 보소. 한 170 정도 되네, 바퀴가. 에어포스. 무지하게 크네. 엄청 높네. 아, 에어컨. 안 켜졌어. 요런 게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보던데 신형으로 갈수록 F가 붙죠. 과거는 막 B가 붙는 게 많았었고 여기서 사진을 하나 남기고 가야겠다. 에어포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오, 여기도 이렇게 생겼네. 조종석 있어. 오, 이건 안 열리는구나. 막 이렇게 생겼네. 아, TV 보면 막 조종석에 달린 시계 같은 거 골동품으로 팔고 이러던데. 와, 여기도 완전 찜통이네요. 이렇게 해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리지. 와, 깨구리 238번 훈련병 도와줘 빅끝. 전투기 같은 거 조종석 같은 데 앉아볼 수 있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안에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전투기를 앉아보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뭐 애기들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여기 뜬금없이 첨성대 4천 항공우주과학관 게이트 1 출발. 아, 여기 종이 비행기를 뭐 만들어서 날리네. 아니 뭐야, 여기 완전 애기들 가는 데구나. 애기들 옷 입어보는 거. 여기는 좀 너무 애기들 위주인 것 같다. 좀 전에 본 것은 항공산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조금 애기들 위주. 항공 스토리 체험. 파란불 들으면은, 이거 누르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네. 뭐 레일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뭐 기차놀이 같이. 그 기차놀이처럼 할 거면은 조금 연계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움직이게 하면은 훨씬 멋있을 것 같은데, 차도 좀 움직이고 뭐 이런 거면은 여객터미널 막 뚜껑도 올라오고 뭐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네. 내부를 보여주는 거구나. 여객터미널이니까. 아, 이게 지금 저기에 레일을 깔아놓고 거기에 저 뒤편에 화면에서는 영상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니 이런 거 뭐 와이어 줄 같은 거 피아노 줄에 해가지고 달아놓으면 되지 않나? 좀 더 현장감이 그럼 있을 것 같은데. 우주정거장, ISS 우주정거장. 우주에서 만난 지구.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마 렌즈가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정석을 타볼 수 있겠네. 애기들 것 같아. 비행 시뮬레이션, 패러글라이딩 VR을 여기에서 타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화면 쏴주고 선풍기 쏴주고 화면 쏴주고 여기 앉아서 조종하는 것 같이 VR 끼고, 요런 거는 또 유료네요. 짜잘짜잘한 거는. 이렇게 끝.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역시 내려가는 길에 기념품 매장. 역시 요 건물은 조금 애기들 상대로 하는 거라 비행기 모형 같은 거, 프라모델 이런 거 남자애들 오면은 좋아할 것 같네. 이런 전차, 탱크, 전차 이런 것도 좀 타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안에는 뭐 보안상 이유라도 모형 같은 거로 꾸며 놓더라도 좀 타볼 수 있어서 뭐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할 텐데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게 요거 하나인데, 요런 거 여기 들어가서 운전하고, 저도 뭐 전차부대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전혀 모르죠. 여기에 그냥 뭐 한 두세 명이 안에 들어가지 않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들어가 보고, 요거는 한국 비행기인가요? 이거는 대통령 전용기. 그거네, 대통령 전용기네. 침대도 있고. 코드 1. 대통령 전용기라서 쾌적하죠. 항법사. 뭐 맵 보시는 분 같고. 조종석. 조종석 이렇게 계시네요. 여기서 찜통에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시네. 아니 근데 너무 구식이다. 엄청 옛날 비행기인가 보네. 아니 안에는 그나마 좀 신식인데 근데 이렇게 항공우주 박물관, 항공우주 과학관 한번 둘러봤네요. 사천읍성 가는 길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끝에 사천읍성이 있겠네. 근데 입구부터 이게 뭐죠? 표고버섯인가? 이게 뭐지? 누가 따신 건가? 아유, 또 올라가야겠네. 네, 지금 다 왔는데 지금 여기가 천읍성의 명월이라고 건축물이 하나 있네요. 뭐 야간에는 조명도 좀 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산이 아이고 힘들어. 아니, 명월 옆에 무슨 동물 모형이 막 있더니 갑자기 도라르방 명월 침오정 명월이라는 거야? 침오정이라는 거야? 아유, 침오정인 것 같네요. 여기가 명월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용왕 그리고 뭐 자라 토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거북이랑 토끼랑 뭐 간 구하는 뭐 그런 내용. 이게 여기에 왜 있냐면은 비토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사천시에 비토섬은 나중에 가볼 건데 그 비토섬이 그 토끼랑 거북이랑 그 용왕님과 그 토끼간 이야기 그 배경지가 비토섬이라고 하네요. 이 해충 기피제부터 일단 쏘고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이렇게 여기가 딱 이렇게 저기 보시면 황토길 같은 게 있는데 요 산을 산책하시는 분이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 좀 이따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는 완전히 황토로 코스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저기 내려오면서 가보는 걸로. 여기가 수양공원. 오, 이거 너무 멋있네. 수양공원 침오정. 이것도 엄청 높다. 아니 전망대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계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너무 어지러워. 와, 이거 뭐 한 3, 4층 되는 것 같은데. 와, 근데 공원이 되게 좀 이쁘게 돼 있어요. 딱 산책하기 좋게. 와, 이쪽 지역이 지금 사천읍이라는 데인데 그 사천읍과 삼천포 지역이 통합돼서 사천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사천읍성 있는 곳은 사천읍에 있습니다. 여기가 사천읍 지역인데 이전에 제가 상주에 갔다 왔는데 상주에서 어떤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필 운이 좋게 사천읍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숙소를 랜덤으로 또 배정을 받았는데 또래 남자분이어가지고 그분이랑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추천도 받고 사천읍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저는 읍단이라고 들으니까 되게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예상으로는. 근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도 되게 많고 삼천포 지역이랑 비교를 해도 뭐 절대 작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고 차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사천읍이 생각보다 꽤 큰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도 사천읍 쪽에는 별로 관광지가 없어가지고 바다랑도 거리가 좀 멀고 이쪽에 일정을 뭐 많이 잡진 않았어요. 사천읍 지역에는 관광지라고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읍성이랑 항공과학관이 있는데 그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신진리성인가? 뭐 옛날에 외부가 뭐 만들어 놓은 성서 같은 게 있는데 뭐 신진리성 벚꽃이 조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찾아는 봤는데 지금 벚꽃 시즌도 아니어가지고 웬 강아지 엄청 좋아하네요. 이리 와, 행동 이리 와. 행동 이리 와. 강아지 엄청 귀엽다. 완전 댕댕. 오, 여기군요.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예전에 읍성을 쌓았었나봐요. 근데 너무 좀 네모 반듯한 게 많네요. 이거 좀 옛날 그 상태는 아니고 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너무 네모 반듯하다. 진짜 깎아놓은 거지. 일자로 쭉. 여기 건너편이 읍성 내부였고, 옛날에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게 이렇게 돌을 평평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성을 함락시키려면은 사다리를 동원해야 하는, 그러면 안쪽에서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돌멩이 던지고 기름 같은 거 끓여가지고 불 화살도 쏘고, 네, 그렇게 막았겠죠. 여기가 다 쭉 이렇게 원형으로 읍성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부를 뭐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읍성을 딱 만들면은 그 내부에 뭐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뭐 산인데 내부에 뭐가 있었을까? 완전 산 같은데. 와와와와와와. 네, 이렇게 오늘 사천읍에서 항공과학관도 가고, 네, 읍성도 한번 와보고, 이렇게 밑에도 돌벽이 이렇게 있죠. 읍성이 있었다는 거는 여기가 바로 사천의 중심지, 유충지였다는 반증이죠. 네. 멋있는 길쭉길쭉한 소나무가 되게 많네. 네, 이렇게 수영공원까지 와봤네요. 대포항이라는 데 왔는데요. 저기 반대편에 저쪽 끝을 보면은 노을이 치고 있고 해 밑에 원형으로 구조물이 지금 떠 있는데, 저기가 낚시 텐트 같은 거 여기 해양마을에서 설치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숙박하면서 낚시하는 거 1박에 한 20만원 30만원 막 그 사이로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는 용도는 아니고 뭐 한 3-4명 이렇게 단체로 숙박하면서 낚시도 하고 뭐 원룸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포항에 온 이유는 바로, 노을 질 때 온 이유는 바로 요거죠. 이렇게 바로 여기 그리움이 물들면, 이름이 그리움이 물들면이라고 하네요. 그리움이 물들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포토존. 뭐 이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사진 하나 남기려고 오는 거죠. 뭐 바다 보면서 노을도 보고. 사천 백숙 자연휴양림 단순
입장만 할 거라서 입장료는 1,000원이고, 내부는 오토바이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도보로 이 편백숲 도로 있는 데서 오토바이 사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각산이라고 하는데, 각산 전망대랑 뭐 정상에도 가볼까 했는데 입구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로 한 중간까지는 간 다음에 그쪽에서 올라가면 금방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나 걷는다면은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케이블카를 타고 각산 전망대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캠프사이트가 조금 있고요. 차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오토바이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자전거도 안 되고 뭐 킥보드도 안 되고 뭐 2발 달린 거는 다 안 되고 4발만 된다고 하네요. 이게 편백나무 숲이구나. 엄청 빽빽하게 심어놨네요. 여기가 완전 명당이에요. 바람이 직방으로 여기를 조금 전망대 느낌으로 나무 앞에 거를 다 베어버렸어요. 이 그네 앞에를. 그래가지고 앞에서 뻥 뚫려서 전망도 좋고 바람길이 나서 바람도 이쪽으로 많이 불고. 지금 여기 그네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잠깐 앉아서 신발끈 좀 메고 있는데, 저도 방금 왔는데 이런 지도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저도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리고,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5분 10분 걸어왔는데 지금 벌써 여기 네트 요점이에요. 각산 정상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이쪽 길로 따라서 올라가시면 된다고 설명을 했고, 지금 벌써 한 요쯤 왔거든요. 제가 10분 정도밖에 안 걸었는데 여기 입구에서 요 정도가 한 10분?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가볍게 한 바퀴만 돌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후 2시라서 제일 짧은 코스로 한 바퀴만 돌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 각산 정상 케이블카를 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탈 때 각산 정상으로 가보기로 하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늘이 좀 져가지고 잠깐 앉아있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으네요. 이런 야생버섯. 만지지 않았고요. 와. 뱀이가 엄청 가까이. 가버렸네.
나무가 엄청 빽빽하네요. 에휴, 아. 와, 너무 빽빽하네요. 저쪽으로 가면 숙박동도 있고 건물 형식으로 돼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네, 캠프 사이트에서 캠핑 하시는 분은 이쪽에서 캠핑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사천 편백산 자연휴양림을 둘러봤는데요. 단순 입장만 하면은 입장료는 1,000원이어가지고 혹시 여기 근처에 오시면은 그냥 한 바퀴 산책하는 정도로 올만하네요. 편백나무 수국을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은 거를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경센터, 화장실이랑 뭐 샤워실 이런 거 있고, 각종 편의시설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치가 너무 멀지 않으면은 한 번쯤 들려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도시들을 검색했을 때 이런 자연휴양림이 거의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처음으로 자연휴양림을 왔는데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네, 이 정도면은 올만한 것 같아요. 요런데 오토바이 대놓고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원래 예상은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자연휴양림 방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거 찍고 있어가지고 번호판이 서울이어가지고 오토바이가, 그래서 종종 말씀을 걸어주시네요. 그 유튜브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 유튜브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요? 네. 지금 시작하는 거라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나도 여행하는 거 네. 우리 평생 꿈인데 평생 못 해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나올려나 모르겠네. 하나도 안 유명해가지고요. 안 나오네. 이제 차차차차 그게 해지겠죠. 근데 좀 많이 올렸어요. 네, 그냥 어디 다니는 거마다 지방 도시들 돌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긴 한데, 잘 안 뜨더라고. 네, 여기가 산이어가지고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진고고에? 네네. 예. 야, 구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부정교 갯벌 탐험 갯벌 체험, 거북선 마을 있는데 여기 사천해전 전망로, 거북선 최초 출전지. 4시 반. 지금 제가 사전에 알아본 정보로 밀물 썰물 시간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밀물 썰물 타이밍이, 썰물 시간이 3시 반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알아보고 와가지고 딱 썰물 타이밍이죠. 벌써 막 어깨가 숨는데, 걸어오기만 해도. 도요새 괭이갈매기. 네, 이렇게 해가 엄청 째네요. 여기가 지금 썰물이라서 물이 싹 빠져가지고 이런데, 원래 물이 저쪽까지 찹니다. 저기 전망대 밑에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물이 쫙 빠져가지고, 역시 뻘밭, 막 뭐 움직인다.
망둥어. 망둥어 많아. 일단 끝에 한번 보고. 부장교, 갯벌 탐방로. 와, 이게 거리가 지금 거의 한 육지에서 100m는 되는 것 같은데. 야, 여기 물이 빠졌어도 깊겠다. 와, 한 100m는 걸어와가지고. 근데 여기 뻘밭 쪽이라 물이 완전 흙탕물이네요. 새들 빽빽대네. 도요새 이런 거 아닌가? 이쪽으로 오면은 저 막 물고기 있어. 여기 수위가 좀 낮아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와도 발목 높이. 그래서 막 물고기가 척방척방 됩니다. 복원해 보고. 한 손바닥만한 고기들. 여기는 사실 갯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오른쪽은 그 정도고, 왼쪽이 그나마 갯벌 비스무리하게 꽃게도 보이고. 꽤 많네. 꽃게 많아. 많아. 망둥어도 있고. 야, 여기 구멍 난 게 다 꽃게 집이고. 와, 망둥어 막 때로 올라온다. 여기 보면은 꽃게랑 망둥어랑 지금 이제 썰물 피크가 지나고 이제 밀물 타임이라 물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조금씩 밀려 들어오니까 망둥어가 물을 피해서 다 이제 이렇게 뻘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이 지금 미세하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망둥어가 진짜 완전 때로 막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 그 손바닥만한 고기까지는 한 요 정도는 더 들어가야지 보이고, 얘네도 헤엄칠 정도는 돼야 되니까 수위가. 물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네. 이야, 망둥어랑 꽃게, 딱 꽃게랑 사이즈. 우와, 막 점프를 하네. 갯벌을 한번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갯벌도 진짜 엄청 오랜만이라 어차피 신발을 좀 버릴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서해처럼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갯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이 빠지긴 하네.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깊숙이 빠지는 그런 갯벌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 살아있는 거야, 뭐야? 껍데기인가? 올갱이 같은 거. 빈 껍데기네? 바닥에 돌도 많고 이래가지고 발이 막 엄청 빠지는 그런 갯벌은 또 아니어서. 야, 막 미쳤다. 망둥어 물 점프해 다니네. 물 위를 막 날아다니네, 얘네들. 꽃게나 이런 걸 잡아도 뭘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뻘이 숨어 있었네. 아이고. 와, 밑에는 진흙이네. 진짜 머드네, 머드. 색깔이 달라.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 하고 바로 호텔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그냥 낚시나 가던가. 망둥어야, 어딨니? 다 어디 갔어? 다 물로 들어갔나? 저기 보면, 내가 좀 가까이 가면은 또 물에 들어가고, 또 멀리 떨어지면 다시 물에서 나오고, 막 이런 식이네. 망둥어 점프 미쳤다. 이 거품이 계속 올라오지. 손을 대니까 딱 끊겼어. 뭐가 있는 거야, 뭐야? 돌바닥인데? 갯벌을 되게 오랜만에 와보긴 했는데, 지금 원래 예상은 그 서해에 있는 그런 갯벌을 예상하고 왔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막 그렇게 엄청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바지락 캐기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아예 안 계시네요. 갯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갯벌 탐방로라 그래가지고 뭐 장화 같은 거를 챙겨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비 올 때 신어도 되니까.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실안낙조라고, 실안 마을인가? 노을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을에 여기 카페 거리가 쭉 있어가지고 카페 거리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오고 있었는데, 근데 또 카페랑 이쪽에 포도밭이 좀 있고 포도 판매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또 무인 판매네요. 3kg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돈을 내고 입금을 하던가 한 박스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포도 무인 판매는 처음 봐가지고, 무인 아이스크림, 뭐 무인 카페 뭐 이런 것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실안낙조? 노을을 보면서 뭐 커피 한잔 할까 했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아가지고 노을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날이 괜찮을 때 다시 한번 와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실안낙조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실안낙조, 여기가 박서진길이라고 트로트 가수 하시는 분, 박서진길, 트로트 가수 하시는 분, 사천시, 삼천포 이쪽 출신이어가지고 박서진길이라고 있네요. 여기도 그냥 완전 해안도로, 사실 별다를 건 없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오늘이 노을을 보기에는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천세계 문화 콘텐츠 서커스 예약했는데요. 감사합네요. 네. 건강돼요. 네. 사전에 찾아봤을 때 사천 서커스장이 있어서 되게 특이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가격은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를 하면은 17,000원이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분에서 한 100분 사이 정도? 생각보다 꽤 많으시네요. 단체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알아서 해주시던데. 큰 가수 나올 때까지 열심히. 이건 실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박수가 나와줘야 돼요. 손바닥을 마르시면 건강에도 좋답니다, 여러분. 잔원으로 또 여기 힘을 내고요. 볼 업! 잘 봤다는 뜻으로 이 외국인 공연단들에게 여기서 직접 또 약간의 팁을 이렇게 주시는 일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뭐 1,000원짜리 한 장도 이 친구들은 참 소중하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기념 촬영도 이렇게 또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서커스가 끝났네요. 썰물 타임이라서 물이 꽤 많이 빠졌는데요. 이 죽방염이 가장 가까운 데 와가지고 전통 어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썰물 때 저렇게 설치를 해놓고 나무 기둥에다가 그물을 중간에 걸어 놓고,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은 물고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리는 방식이죠. 배에서 그물을 쳐서 끄집어 올릴 때 생선이 상처가 많이 나죠, 비늘에. 그런데 이런 빵염으로 멸치나 이런 걸 잡으면은 상처가 덜 나서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해물과 죽방멸치 할 때 그 죽방입니다. 저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해양체험마을 이런 거 할 때 어촌휴양마을 이런 게 지방 곳곳에 있는데, 이런 죽방염 물고기 잡이 체험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천포 지역의 늑도에 왔는데요. 와, 여기 뭐 식물원도 아닌데 바나나 잎이,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바나나 좀 자라고 있는 거겠죠, 이게? 역시 남국은 남국이네요. 지금 여기가 관람차, 여기가 늑도라는 조그만 섬인데, 여기 늑도 맞은편이 초양도 이렇게 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포인트인가 봐요. 여기 지금 도착한 게 요게 상괭이 타워. 상괭이가 그거죠, 표정 돌고래 같은 거. 상괭이가 연안에서, 바다 연안에서 가끔 보이죠. 국제무역항. 엄청 오래전 얘기네요. 여기가 그 섬과 섬 사이에 좁게 돼 있어가지고 바닷길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살이 되게 세 보이네요. 지금 늑도 다리 밑에서 온 김에 잠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잡힐지 안 잡힐지 그냥 기분만 내는 거죠, 기분만. 기분만 내보려고 급하게 낚시 세트를 구매해서 왔는데, 이 낚시 세트가 알리에서 뭐 한 세트로 10,000원짜리. 그냥 기분만 내려고, 잡히면 좋고 아니 말고, 좀 너무 장난감 같죠. 어차피 미끼도 없고 그냥 루어로 하는 거라 낚시를 진득히 할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 그냥 기분만 한번 내봅니다. 바다에 왔으니까. 또 예전에 호주랑 뉴질랜드 살 때는 집 앞에 바다 가서 뭐 한 30분만 해도 뭐 고등어랑 도미 이런 거, 상자리 이런 거는 30분에 한 마리씩은 무조건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뭐 회 쳐먹고 초밥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잡기가 쉽지 않죠.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루어를 물까 애들이. 이게 과연 손바닥만 한 거라도 잡힐까나.
아, 왜 뭐 벌써 꼬여? 아발 찔렸어. 고기도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낚시를 하는 시간보다 꼬이는 거 푸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 오, 마지막 캐스팅 한번 하고 가야지. 여기 대방진 구랑인데 노을 질 때 잠깐만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저번에 초딩들이 또 왔네요. 사람 없는 데로 왔는데 초딩들이 또 따라왔어. 또 이쪽으로 왔어. 한번 던져보고 여기 빨간 순대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벌써 걸린 것 같은데? 밑걸림이. 그 애들이 요 뭐라서 이리 떠들어섰노?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갑자기 여기 꽃게가 개를 잡아? 바위에 갑자기 꽃게가 뭐야? 잡았어. 꽃게 잡았어. 예, 아이고. 꽃게가 무은다, 이거를. 꽃게를 잡자, 꽃게를. 관심 보인다. 잡았어. 먹는다. 잡았어. 애들이 지금 공격성이 있어서 잡긴 잡는데, 살짝 유인해서, 아이고.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지금은 요 미끼가 달려있거든요. 요걸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까 닭가슴살을 조금 붙여볼까. 고양이용 닭가슴살을 이렇게. 개면은 닭가슴살을 안 먹고 못 베기지. 올려. 야, 잡았다. 미쳤네. 진짜 잡혔네. 진짜 잡혔어. 잡혔으니까 포상으로. 참게야 뭐야 이거. 한 손바닥 나오는데. 이거 포상이다. 먹어라. 뭐 이제 대저도 안 먹어. 내 친구도 한 마리 또 잡아와야지. 이게 되네. 자, 친구 한 마리 더 하나 걸어 놓긴 했는데. 잡았어. 아이고, 놓쳤다. 조금 먹을 때까지 놔뒀다가 맛을 봐야지. 닭가슴살만 뜯어갔어. 뭐야, 얘 도망간다. 아까 잡은 애 도망간다. 얘 언제 요만큼 내려갔죠? 닭가슴살만 뜯기고 얘도 눈치 봐가지고 도망가네. 뭔가 진짜 잡으셨네. 오, 잡으셨네. 뭔지 모르겠다. 감생인가? 감생이 진짜 나왔어요. 오, 여기가 잡히긴 잡히네. 감생이 한 2자. 오, 역시 여기 무슨 미끼 하나만 가지고 오시더니. 감생이 2자. 2자 정도 되네. 진짜 잡혔어. 우와. 한 뼘. 제 손이 23cm니까 이게 한 27cm 정도 됐거든요. 30cm는 안 되고. 할아버지 잡아놓고 저기 끝에까지 가시네. 잡힐지 모르셨나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완전 여기 주민 같으신데 낚싯대 하나랑 뭐 새우 같은 거 미끼 가져오시고. 이제 낚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긴 있네요.
그럼 저도 이제 낚시를 잠깐만 해보고 해가 지기 전에 가야겠어요. 케이블카 매프쇼에 왔습니다. 대방정류장. 지금 저쪽에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초양도, 네, 저쪽에서 한번 내리고, 저기에 동물원이랑 뭐 사천아이랑 뭐 아쿠아리움 이렇게 있고, 여기 대방정류장인데, 대방정류장 뒤로 가면은 각산 전망대가 있거든요. 각산 전망대에서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고, 뭐 스탬프 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관광 백선. 이렇게 스탬프 찍는 거.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네요. 케이블카 타는 거. 크리스탈을. 탑승하시면 네. 해양 정류장 여기 아쿠아리움 있거든요. 네. 내리시다 구경하시고 또 탑승하면 산으로 갑니다. 네. 사천 케이블카. 이게 일반 케이블카고요. 케빈이랑 저 일반 다른 점이 통화권을 빅5에서 제일 큰 거인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하는 거 51,500원? 일반 케이블카랑 크리스탈 케이블카랑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 흔들린다, 흔들려. 오, 그거 할게요. 바람이 막 숭숭 오네. 엄청 높다.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걱정은 했는데, 그래서 저 멀리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이거 어쩔 수 없죠. 여기 멀리까지 해버리고 예. 사실 뭐 크리스탈 캐빈이랑 일반 캐빈이랑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크리스탈이 요 바닥 부분이 안 돌리는 거, 네, 요 정도 차이가 있네요. 벌써 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네. 일단 캐빈은 이렇게 타고 왔고, 여기 셔틀 있네요. 이거 차가 없으면은 이 셔틀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캐빈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저거거든요, 관람차. 근데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관람차를 지금 타는 거는 찜통에 들어가는 거죠. 조금 미루고 아쿠아리움 먼저 갔다가 요 빅5에 뜬금없이 이렇게 회전목마가 있네요. 요것도 회전목마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저걸 타야 되나? 건너편 대방정류장에서 요 다리를 건너올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넘어오면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네. 입구부터 물범. 와. 네.
활동적이다 애들이. 자연광이 들어와서 그게 조명이 좋은 것 같아. 와, 꽤 많구나 애들이. 한 대여섯 마리 되네. 거울이랑 상어랑 자연광이 되게 느낌이 좋네요. 이거 얘 가만히 떠있어. 요거 태국에서 많이 봤던 그 태국 짱프라양강에서 서식하는 아쿠아리움이라고 물고기도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동물들도 있네요. 혈앵무, 철갑상어, 알비노 철갑상어가 있네요. 철갑상어 알, 캐비어. 오, 엄청 크네 애들이. 알비노 철갑상어, 비버가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오, 엄청 가까워. 아우,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오, 엄청 크네. 물 튀었어. 이거찡. 또 왔어. 계속 한 바퀴 도는구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피버찡.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피버찡. 이게 회전하는 거구나. 우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갔대요. 비버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저기 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운막 안에 들어가서 털고르기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비버가 엄청 컸어. 꼬리까지 하면 거의 1m. 하시기가 여기 마스터 커트인 것 같아요. 하마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애기들 그림 그려놓고 하마랑 슈빌이 많네요. 마스코트라서 그런가 비버가 제일 흥미롭고. 여기였구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넓으네요. 이 물범 바다사자 얘네들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가장 넓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꽤 많았었나봐. 이게 슈빌, 국내 단 한 마리 슈빌. 요게 마스코트죠. 여기 뚫려있는 거구나. 얼굴이 안 보여. 슈빌 옆모습밖에 안 보이네. 이렇게. 움직인다. 봤어. 여길 봤어. 아쿠아리움 마스코트가 슈빌이랑 아까 하식이랑 그 두 개가 딱 마스코트 같아요. 근데 비버도 되게 흥미롭고. 크기는 엄청 커. 근데 움직이질 않네.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어. 갑자기 초대형 자라. 이렇게 자라는 엄청 크게도 자라요. 제가 어디 여행 갔을 때 하노이였나? 하노이였던 것 같은데
하노이에도 막 엄청 큰 자라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념으로 막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북이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피라루크 먹이주기 해봤는데 얘는 엄청 세죠. 피라루크 이런데 손 내면 손 잘립니다. 아득이 이건 메인인 것 같은데. 이건 자연광 느낌이 되게 좋네요. 오, 곰치 공격성 엄청나지? 나와봐. 오,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슬금슬금. 오, 엄청 가까이 왔어. 이게 카메라가 렌즈가 동그래서 그런지 동물들이 렌즈에 엄청 반응을 잘해요. 그루퍼 자이언트 그루퍼. 오, 난파선 이렇게 조명을 해놓고 조명이 하나도 없네. 그루퍼가 엄청 시내에 사나봐요. 조명을 거의 다 꺼놨네. 자이언트 그루퍼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 큰 자이언트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난파선 해놓고 자연광으로 해놓은 게 엄청 분위기가 좋아요. 애기들 체험 공간도 있는 것 같고 거의 거북이랑 안전한 이구아나. 마무리는 역시 기념품 숍. 이렇게 끝났네요. 다음은 동물원. 있습니다. 아래층까지 관람하세요. 네. 동물원은 두 개층. 딱 봐도 규모가 작아 보이죠. 동물원은 따로 하면은 7,000원이고 아쿠아리움 하고 하면은 5,000원. 타조도 더워서 쉬네. 알파카랑 타조랑 애들 다 더워가지고 그늘에 뻗어있네. 애들이 다 더워가지고 뻗었어. 더워서. 깜짝이야. 왜 이러네. 왜 화났어 갑자기. 나가고 싶어. 여기가 사육사들 지나가는 무원인데 여기 왜 갑자기 쳐박았어. 그늘에 숨은 건가? 나무 뒤에. 눈이 그 염소가 뭐 악마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서양에서. 일로 와봐. 진짜 왔네. 먹이 줄 게 없는데. 이거 너 먹을래? 먹을 수 있니? 풀떼기로 먹네. 아, 요 위에 있는 건 벌써 다 뜯어 먹었어. 올라온 거 다 뜯어 먹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는 못 뜯어 먹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다 뜯어 먹었네. 냠냠냠냠냠냠냠냠. 자, 하나 또 냠냠냠냠냠. 뭐 배고파? 요거는 주면 안 되는 거 주는 게 아닌 거 같고 벌써 얘네가 올라오는 풀을 다 뜯어 먹고 있어요 이미. 얘 또 삐쩍 말랐네. 오, 얘 똑똑해. 막 따라와. 얘 삐쩍 말른 거 봐. 요 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냠냠냠냠냠냠. 아니, 너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좀 먹어야 될 것 같다. 흰둥이도 좀 먹어라. 봐봐. 내가 안 뜯어줘도 얘네가 막 올라온 걸 막 먹어. 양양찡. 양양찡. 아, 벌써 여기까지 다 뜯어 먹었구나. 얘네가 봐봐, 고개를 뺄 수 있는 데까지 요 라인까지는 다 뜯어 먹었어 벌써. 이거는 다른
제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나오는 풀 제가 안 줘도 얘네가 어차피 무게를 빼서 봐봐 막 뜯어 먹는다니까? 여기까지 뜯어 먹은 거야. 제가 굳이 주지 않아도 이미 얘네가 엄청 뜯어 먹었어요. 바닥에 있는 거. 딱 요 라인까지 이렇게 요 라인까지만 이렇게. 다음은 미어캣. 너 왜 여기로 왔어? 뭐 주라고? 또 주라고? 이렇게 가면은 최양도고 저기 건너편이 늑도에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쿠아리움이랑 작은 이렇게 동물원이랑 사차나이 케이블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깜짝. 얘네는 경계보초를 항상 쓰니까 관심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새로운 쪼꼬미가 왔네. 쪼꼬미야. 아유 깜짝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 쟤 뿔 봐. 얘가 제일 대장인가 봐. 오, 사막용. 우와. 사막용어가 있네. 아, 호저. 저 그 호주 살 때 한에서 야생 호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산미치광이. 예, 맞아. 지금 어디 수박 나오네. 많아. 토끼 같은데? 오, 다가와. 자, 이것도 여기 있는 풀 얘네 이미 뜯어 먹은 거. 냠냠냠냠. 무슨 소리를 나네. 얘 너무 토끼 같아. 이거 풀을 그냥 뜯어 먹는다니까. 얘 등치가 꽤 큰데 귀엽다. 사냥. 막 괴롭히노. 쟤 왜 막 괴롭혀? 랑쿠. 아, 여기 있다. 안녕, 난 나우리야. 라푼징. 애들이 활동적인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아, 저기 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저 아쿠아리움이랑. 아, 여기 나와가지고 물 말리고 꽃사슴. 안녕. 동물들이 이렇게 카메라가 조금 길쭉하면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잡아 채려고. 풀 뜯어서 뭐 하려고? 풀 뜯어 먹어. 풀 살짝 눌러주면 살짝 눌러줘. 손 내밀어. 뜯어.
풀 뜯나? 뜯어서 지가 손으로 잡아고 뜯나? 풀 왜 뜯어먹지? 근데 똑같은 풀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풀이랑 바깥에 있는 풀이랑 똑같아. 얘는 이렇게 목이 나오는 여기까지는 죄다 뜯어먹는다니까? 엄청 크다. 오 깜짝이야. 이 모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펭귄 때. 아 여기랑 연결이 돼 있구나. 동물원이랑 아쿠아리움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물범이 여기 나와가지고 좀 해를 짤 수 있고 이쪽에는 네, 이쪽에는 또 펭귄들이 해를 쬐고 있네요. 그래서 저 안쪽에는 펭귄이 아까 한 마리밖에 없었구나. 다 여기 나와 있네. 아프리카 펭귄. 다 여기 나와 있구나. 호저가 왔어. 오,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호저가 나왔네. 얘도 여기 풀 뜯어먹네. 예전에 내가 봤던 야생 호저는 되게 새끼였나 보네. 얘가 숨을 때는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가시를 다 뾰족뾰족하게 세우는데 이렇게 나오면 동물원도 다 봤네요. 여기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동물원을 나오면은 바다를 보면 상갱이가 자주 관찰됩니다. 상갱이를 볼 수 있나봐요. 이 섬에 그 상갱이 타워도 있고 그만큼 상갱이가 많이 출몰을 하나봐요. 상갱이를 볼 수 있을까? 아주 잠깐 그냥 숨만 쉬러 올라올 것 같은데 완전 천운이 따라야겠죠. 여기 보면은 대방정류장에 거쳐서 저 위로 각산 전망대, 각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저걸 타고 각산까지 가볼 거고요. 자, 여기 죽방면. 이렇게 죽방면이 전통 방식이죠. 고려 시대 때부터 하던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쪽에서 보면은 네, 죽방염이 설치해 놓은 것이 조금씩 보여요. 뭐야 이거. 여기도 캐빈 데크야. 하필이면 여기 5인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써 있어. 와우. 오, 이게 써 있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어우. 차라리 안 써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써 있어서 더 무서워. 여기 바로 앞에도 이렇게 죽방염이 있는데
네, 한번 가까이 가서 보고 싶긴 하네요. 티켓에 회전목마도 탈 수 있게 포함이 되긴 했는데 애들 위주인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은 주방향이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캐빈데크 있던 게 여기가 배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천아이. 네. 와, 찜통인 줄 알았는데 에어컨 나와. 너무 좋다. 솔직히 찜통일 줄 알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생각을 어떻게 했지? 미쳤다. 관람객을 위한 복지 미쳤다. 혼자 타서 그런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아. 흔들흔들 거려. 추가 탑승권 대관람차 한 번 더 탈까? 안녕히 가세요. 네, 저 이거 한 번 더 타도 되네. 추가 탑승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예스. 추가 탑승권 한 번 더 타. 초양도 방향으로. 초양도 방향으로 찍어볼까? 여기 차양도랑 저기 멀리 또 저기 멀리 삼척포항. 네, 이렇게 아쿠아리움이랑 동물원이랑 다 타봤네요. 안녕히 가세요. 산 전망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캐빈이 더 많고 크리스탈 캐빈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일반 캐빈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기 수송을 하는데, 파란색 크리스탈 캐빈 기다리는 게 5차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와라바라밤. 여기 창문 열렸네. 오. 여기 지나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와. 이게 캐빈이 사실 요 바닥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옆에 오는 걸 봐도 크게 차이가 없네요. 여기 오는 거를 보면은, 저 바닥면에만 요 크리스탈 뭐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요. 색깔만 조금 다르고, 조금 더 투명한 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일반 해도 될 것 같아. 멀어져가는 초양도, 죽방역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번 생에 초양도 이곳을 이번 생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천시의 핵심 관광지니까 사천시에 놀러 오시면은 무조건 돌려야 하는 필수 관광지죠. 물 봐봐. 저기 끝에 산등성이가 보이는데 저희가 지리산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지리산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가시거리가 좀 떨어져서 아니 근데
관람차도 에어컨이 캐빈 에어컨이 없네. 캐빈이 훨씬 비싼데 왜 캐빈은 에어컨이 없는 거야? 관람차가 아니고 케이블카가 찜통이었어, 찜통. 케이블카가 찜통이었다니. 이런 반전이. 나는 이게 훨씬 비싸가지고 당연히 요게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위에 창문이 다 열려 있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케이블카 내려서 각산 전망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각산 해발 408m. 저의 각산은 아니지만 지금 서 있는 곳이 각산이죠. 요거구나, 각산봉수대. 이 옛날에 봉화 불 피워가지고 연기로 연락하던 그 봉화대라고 하네요. 문화재. 근데 아마 보수를 좀 해놓은 것 같죠? 요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는데 보수를 해놨겠죠? 엄청 오래됐을 건데 저렇게 딱 깔끔하게 각져 있게 있을 리가 없지. 일정을 조금 일찍 맞추고 회를 먹어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주차를 해놓고 호텔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가 수산시장이죠. 지금 가면 수산시장에서 먹을 수 있을라나. 바로 너무 엄청 가까워서 호텔에서 100m 정도 걸어오면 용궁수산시장이에요. 가서 수산시장을 한번 가보고,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될지. 거의 다 다가갔네요. 거의 뭐 끝나가려고 그래. 7시인데 오늘도 좀 늦었나? 오징어나 지치하고 섞어서 네. 3만원씩 하고 가세요. 오징어도 오, 없네? 다 끝났네. 혼자 드실 겁니까? 네. 그럼 혹시 뭐 드시고 싶습니까? 오징어도 있고 뭐 오징어랑 쥐치랑요? 예, 지치랑 이 자연산 북발이하고 섞어서 3만원치만 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예, 이거 포장해 가시게요. 식사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요 앞에서 식사 가능하고요. 네. 1인당 5,000원. 아, 네, 그렇게. 예. 양은 많이 안 나와도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치를 좋아해서. 네. 그럼 지치를 한 마리 할까? 네네. 한 마리 더 작은 걸 뺄게요. 여기가 삼천포가 쥐치가 특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오징어. 혹시 요거 북발이 빼고 오징어 해도 되나요? 예, 오징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소고기하고 네. 오징어만. 네네. 지치랑? 한 마리 서비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국과리가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던데요. 새끼네. 지치 3마리랑 국과리 작은 거 1마리랑 오징어랑. 오징어가 서울에서 오징어 엄청 비싸죠, 요즘에. 광어랑 국과리가 비싸다 그랬는데 엄청 많네요. 새끼라고 그런가? 벌써 목이 다 나갔어. 돌돔도 있고. 이거 어디지? 해선횟집. 원래 어제도 8시쯤에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 일정을 맞추고, 근데 8시 들렸을 때는 불이 다 꺼졌거든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마감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에 식당들도 8시쯤 되니까 거의 다 마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패스를 하고 오늘은 조금 일정을 빨리 맞추고 들어와 봤습니다. 치치를 제일 좋아하고 오징어도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치치랑 오징어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께서 치치랑 오징어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픽했어요. 대광어다. 이런 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낚시해가지고 바로 건져가지고 해 떠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완전 꿀맛인데. 전어요? 저 전어 축제 갔다가 먹었어요 그때. 개도 멍게 산낙지. 전어는 금방 죽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한 마리 탈출했어. 네. 네. 식당은 연계된 데가 있나? 아, 여기였구나. 우정식당. 상차림은 5,000원 정도 하고 세팅을 해주셨고, 바로 이모가 회를 여기 쥐치, 국발이, 여기 오징어. 근데 쥐치 애를 안 주셨네. 애가 쥐치 간이 별미인데 아쉽네요. 그걸 말을 해야 챙겨주신 건가? 쥐치 애를 빼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호텔에서 100m 거리밖에 안 돼서 걸어와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쥐치 3마리, 그리고 국발이 서비스 하나, 그리고 오징어 하나,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 상차림 비용, 그리고 이모님이랑 연계된 데에서 1인 5,000원 정도 하고 소주 한 잔, 기본만 내는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쥐치, 여기선 쥐고기라고 많이 하시네요. 근데 간을 안 챙겨주신 거, 그게 하나가 조금 아쉽네요. 쥐치 만원. 백김치 하나 깔고 오징어 하나. 여기 살아있는 오징어였는데 안 움직여. 아마 살아있는 거 잡은 거 아닌가? 하나 안 움직이네. 기분 탓이겠지. 빨간 초장, 쥐치, 간장, 살짝, 가루도 하나, 대충 하나, 지금 비토섬에 들어왔는데요. 비토섬에는 죽방염이 훨씬 더 가깝고
있고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진짜로 죽방염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비토섬에 왔는데요. 비토로드라고 조형물을 해놨는데 섬의 뭐 전설 이야기와 같이 거북이랑 토끼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북이랑 토끼가 디자인이 되게 괜찮게 잘 빠졌어요. 되게 귀엽게 만들었다. 이 정도면. 네, 물이 좀 많이 빠졌네요. 오다가 갯벌도 조금 보고, 네, 육지 쪽 갯벌보다는 여기가 비토섬 갯벌이 더 넓고 진짜 갯벌처럼 좀 생겼더라고요. 지금 비토해양낚시공원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에서 낚시를 조금 해봐야죠. 길바닥 낚시랑 낚시공원까지 와서 하는 낚시랑 얼마나 다를지. 낚시 이용료 2만원. 안녕하세요. 이만 낚싯대는 있어요? 저 하나만 빌려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비토해양공원 낚시공원 입장만 하시면 뭐 2,000원인가? 낚시하면은 하루에 2만원 정도 낚싯대도 하나 빌려주시고요. 딱 낚시 줄만 달려있네요. 이래도 제가 가지고 온 낚싯대보다는 그냥 기분 내려고 산 건 10,000원짜리 세트, 그것보단 좋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바늘이 밑걸림 걸려가지고 그 밑걸림 탈출하는데도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뭐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시네. 그냥 입장료만 받고 땡이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는 건가? 2만 원을 낸 값어치를 할까요? 조그만 매점도 있고 미끼도 어느 정도 있네요. 간단한 낚시 용품 같은 것. 미끼는 루어랑 콘 샐러드 일단 갖고 오긴 했는데 미끼를 사볼까? 여기 미끼 파는지 안 파는지를 몰랐어가지고. 아, 부자신데요? 아, 저 미끼요. 이렇게 뭐 드릴 거예요? 미끼 어떤 거 해야 되나요? 뭐가 잘 잡히나요? 일반 청개미는 5천원짜리예요. 네,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게 지렁인가요? 저도 초보라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던 거라. 오, 뭐야, 살아있어. 냉장고에서 꺼내시길래 죽은 줄 알았어요. 죽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오, 살아있네요. 조금씩 움직여. 가봅시다. 여기는 바다 생태 체험장. 이렇게 내려가서 뭐 조개 같은 거 잡고 엄청나게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근데 또 미끼도 사고 이렇게 소비를 일부러 하면서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잘 쓰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현지에서 소비를 좀 해야지. 좋아. 일반인은 여기까지 오고, 낚시 비용을 치르고 오신 분들은 더 안쪽까지 제일 끝으로 가볼까요? 저기 반대편에 벌써 계시는 그늘 차양막도 있고 의자도 있고 쓰레기통정도 있고 조금은 편의성이 좀 있네요. 괜찮네요. 저 건너편에 원형 룸으로 된 거, 저기는 1박 2일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지렁이 미끼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커. 아유 안돼, 뚜껑. 뚜껑이 날라갔어.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지렁이 뚜껑이.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물고기 잡을 찍겠는데 진호이 잡고 있네. 살아있습니다. 이거 잘라서 사용해야겠지. 일단 살짝 내려보고 수심 체크부터 하고. 고기가 아예 없는데요? 꽤 담가놨는데 아예 먹지를 않았네. 낚싯대 2대. 아예 없는데 고기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
과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아니 한 30분을 잠가놨는데 방금 건져봤는데 미끼가 그대로 있어. 여기 어장이 아예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아예 없어. 네, 미끼만 다 쓰고 가봐야겠어요. 이 미끼 산 것도 그 밑밥으로 엄청 많이 줬는데 지금 거의 다 줬어. 근데 물고기가 아예 없네요. 여기 뭐 자리를 옮겨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옮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꽤 돼가지고 스팟마다 한 팀씩 이렇게 해서 거의 꽉 찬. 근데 옆에서 소리를 들어봐도 물고기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잡았으면 조금 시끌시끌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이렇게 토끼랑 거북이 주영물을 이렇게 해놨네요. 네, 당연히 아무것도 못 잡았고요. 뭐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고기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위치를 좀 바꿔보면은 모르겠는데 귀찮아서 그냥 한 자리에서 했는데 입질은 당연히 없고 미끼를 달아서 캐스팅을 해도 미끼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밑밥으로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전에 여행 계획할 단계부터 비토 낚시공원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화가 좋지 않네요. 뭐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죠. 멀기도 엄청 머네. 남일대 해수욕장을 다시 왔어요.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죠.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저번에 평일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좀 더 많이 계시네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가 봐요. 저 조금 멀리까지 한 100m까지 나가 계시네. 짚라인 일반 8,000원? 네, 8,000원이면은 괜찮죠.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은데 한 200m 정도? 안 무서워. 와, 아니 벌써 갔다 이거. 자, 눈을 감으면 무서워. 눈만 딱 뜨고 있으면 출발할 때만 무서워. 그렇게 안 무섭다, 알겠지? 꽤 높아요. 화이팅! 자, 아빠 보고 뭐이! 진짜 안 무서워. 자, 눈 감아 무서워. 눈만 딱 뜨고 있으면 출발할 때 무섭고 안 무서워. 자, 출발할까? 구경해라. 자, 진짜 안 무서워. 아빠보다! 못 타도 돼. 방금 애기도 탔네요.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데. 오, 깜짝. 오씨. 뒤로 하고 빨리 들고 들어가실게요. 도착하실 때에 절대 빨래를 주면 안 됩니다. 수고한다. 자, 밖에 뒤로. 여기 혹시 몇 미터인가요? 집까지 200m. 200m예요? 네. 발쭉 드세요. 발을 쭉. 자, 네. 네. 이렇게 발 드세요. 자, 출발합니다. 발도 들고, 발도 들고, 네. 발도 드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8,000원이 날라갔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긴 한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짧아서 금방 지나가가지고, 도착하면은 바로 여기에 전망대 바로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보고, 아예 8,000원이 너무 금세 날라갔네. 한 10초 되나? 짚라인을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 짚라인 기회가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동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짚라인을 타봤네요. 막 엄청 높지도 않고 엄청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엄청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성인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시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게 또 반대로 말하면은 뭐 학생들이나 아이용으로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엄청 막 빠르고 엄청 높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여기 해변에 오는 게 가족 단위로 보통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씩 타면은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물에 한번 밟아보고. 뭐 엄청 잘 보고 계시네. 여기까지 온 김에 물 한번 담가보고. 수심도 막 엄청 깊지도 않고 파도도 엄청 세지 않고. 아, 세네. 뭐라 할래 했지. 가족이 와서 놀기에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것처럼 애기들이 엄청 많네. 대부분 애기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황당하네. 짚라인만 잠깐 타려고 헬멧은 이쪽 버거 가방에 넣었고, 주로 갖고 다니는 가방을 여기 뒤에 이 탑박스에 넣었는데, 넣고 요거를 그냥 닫았거든요. 오토바이 키는 리모트 키라서 보통 계속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그냥 넣어 놓고 그 키에 요 열쇠도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가방 통째로 여기다가 그냥 넣고 문을 그냥 닫았단 말이에요. 그냥 닫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잠겼어. 닫기만 했는데 그냥 저절로 잠겨버렸어. 이거 어찌해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운이 좋게 바로 앞에서 열쇠집을 찾았네요. 여기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기도 빠졌어. 이거 굉장히 드문거네.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구질은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내재질은 안 돼요. 내재질. 아, 그래요? 열쇠집에서도 해결이 안 되네. 아, 모르겠다. 저런 춤을 춰라. 삼천포 대교 공원에 왔는데, 건맥 마켓이라고 락 페스티벌 같은 걸 오늘 딱 하네요. 마지막 날 밤인데 사천 시민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 건맥 마켓. 여기 엄청 줄을 서 계시는데, 노란색 선달에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서 맥주하고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여기 언제 이렇게 꾸며놨지? 원래 어제도 없었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다 꾸며놨네. 성인 인증하고 맥주 한 잔이랑 건어물, 삼천포 특산물 건어물 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하면서 눌러주세요. 예, 1, 2, 3, 4. 야, 아쉽다. 푸드코트. 한번 줄을 서봐야겠. 잠깐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맥주 하나요? 맥주 하나 드릴게요. 채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교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천 방문에 해하고 건어물, 오징어. 네, 갖고 왔고. 네, 가져가세요.
이걸 학교에 들고 있어가지고 아다리가 딱 맞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캐릭터 많이 보던 거죠. 어동이죠. 이것도 어동이 해가지고 하는가 보네. 이렇게 사천, 여기가 완전 포토존이네. 뒤에는 이렇게 케이블카, 뒤로 요 거북선이 왜 있냐. 네, 여기 거북선 마을도 있죠.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님이 숨겨놓은 대방진구랑도 사천에 있고, 이게 아마 실제 거북선 크기인가? 엄청 크네. 거북선은 막 저기 여수나 통영 이런 데서도 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큰데. 계단 들어갈 수 있나? 설마? 아유, 닫혔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안에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절기는 5시 반까지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늦어서 문이 다 닫혀 있네. 저기 행사장은 진짜 행사 느낌이 나긴 해요. 야시장 느낌, 축제 느낌. 근데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한적한 데서 노을 보면서 맥주 한 잔 빨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오늘 이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조금 한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네요. 사천 시민 다 모인 것 같아. 여기 슬쩍 앉아가지고 엄청 따뜻해. 구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단체복 입으신 분들이 막 새치기 하고, 관광지에 여행 오셔가지고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았어요. 뭐 이해합니다. 뭐 그 정도야 뭐. 왜냐면은 그 줄서기 전에 이미 그분들이 다른 데 보고 막 오다가 한번 살짝 그래가지고 좀 그렇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피했거든요. 근데 그 줄 서는 데서 또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기 갔던 데는 묵도, 효량도, 요게 실안낙조, 저기 해양 펜션 같은 거 떠 있죠. 실안낙조라고 이쪽에 노을 관련해서 카페 거리도 있고, 아까 받은 맥주랑 오징어 씹으면서,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노을이 좋네요. 오늘 사천 여행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일정을 짤 때 상주 일정 먼저 잡혀 있어가지고 상주 일정을 하고 나서 그때가 하필이면은 전어축제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전어축제 마지막 날 방문을 했고, 또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뭐 락 페스티벌 하는 게 겹쳐가지고 운이 좋은 건가? 아무튼 이래저래 잘 됐어요. 해가 엄청 빨리 떨어지네. 20분 정도 나. 이 조형물을 지나갈 때 엄청 많이 봤는데 이거를 찍으러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거의 항상 일정 다 마치고 마지막에 여기를 지나가면서, 요 도로를 지나가면서 이 조형물을 봤었는데, 일정이 다 끝나니까 너무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패스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용두마리 조형물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죠. 엄청 수평이 안 맞았네. 수평이 지금까지 안 맞게 계속 찍고 있었어. 산책 쓱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천에서 지냈는데요. 사천 메인 핵심 관광지는 저 케이블카랑 사천아이랑 아쿠아리움, 동물원, 여기가 사실 핵심 메인 관광지고,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언제 다시 이 사천, 삼천포 지역을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엄청 뭐 대도시고 유명한 그런 곳이랑 마치 부산 같은? 그러면 살면서 언젠가는 또 방문을 할 날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천은 훨씬 작고 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여행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사천을 이번 생에 다시 오게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사천이 별로라서 다시 올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이것저것 관광자원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여행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오늘 야간 운행하네, 케이블카. 저 야간 운행을 할 때 어제 탄 다음에 저 노을을 찍고 싶었는데 조금 높은 데서. 야시장 스멜. 이 야시장 스멜. 국내 여행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일단 가장 길었던 여행이고, 그래서 한동안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 사천이라는 도시가. 지금까지 사천 편을 챙겨서 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 가야 될지. 윙 비트하는 거? 올해 핫했죠, 위인 비트 하시는 거. 와우. 그래서 분수도 완전 랜덤이야.